방정식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 여러 가지 문제 5개 정도만 건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그림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좋아하느냐? 일정한 폭이란 말을 좋아하십니다. 일정한 폭. 뭐 저는 이거 국기 문제라고 좋아하는데 막 일단 어느 막 유럽 나라 국기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죠. 어떤 일정한 구역이 있는데 여기도 A동, 아파트 A동, 아파트 B동, 아파트 C동, 아파트 D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넣을 때 일반적으로 길의 폭을 똑같이 하죠. 제가 여기를 만약 X라고 놓으면 학교 선생님은 여기를 X라고 또 해주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정한 폭으로 길을 낸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폭으로 뭘 낸다? 길을 낼 겁니다. 그래놓고 여기 길이를 주실 겁니다. 또는 여기 길이를 주실 겁니다. 여기 길이가 뭔지 모르고 여기 길이가 뭔지 모릅니다.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보고 여기 넓이를 물어볼 거예요. 이상하게 구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릴 때 수학을 좀 했다고 이 넓이를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 넓이 빼고 여기 넓이 빼고 그리고 이 넓이가 2번 빼져 있으니까 이 넓이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답은 맞았지만 망했습니다. 일정한 폭이 만에 나오면 밀어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이를 일로 와서 붙이고 야이를 붙이고 해서 야이를 붙인 다음에 붙이면 좀 줄어들겠죠?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붙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가로를 만약 A라고 놨다면 가로의 길을 A로 놨다면 이 가로의 길은 X만큼 붙였기 때문에 여기 넓이는 A-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넓이를 B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 넓이는 가로 세로의 길은 B-X라고 되는 겁니다. 즉 출제자는 A-X 곱하기 B-X는 주어진 넓이로 풀어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드릴 수는 없죠. 그러면 수업이 죽어버리니까 식만 세울게요. 거기 8번 문제 보니까 제가 말한 거와 똑같이 주어져 있네요. 거기 뭐라고 주어졌냐면 20, 10이라고 주어졌고 넓이 합이 15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지금 20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가 12로 주어져 있는데 일정한 폭이란 말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넓이 다 더한 게 153이랍니다. 이제 그런 그림 따위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그림 붙인 그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붙였을 때 20-x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붙일 거기 때문에 여기 역시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12-x로 바뀌어버릴 겁니다. 20에서 20-x로 12에서 12-x로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20-x, 12-x 하는 게 몇이다? 150 넣어줬습니다.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풀어보죠. 풀어보겠습니다. 240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2x 되겠습니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53은 0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32x 이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87은 0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되는 게 보이죠? 자,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럼 애들이 긴장을 해요. 인수분해 안 되면 x가 뭘로 구하면 됩니까? 짝수 공식으로 구하면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쪼이면 안 됩니다. 실전에서 짝수 공식으로 풀면 되죠.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바로 됩니다. 된다고요.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안 보이는 학생은 본질을 못 보는 겁니다. 저는 바로 y가 29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보입니다. 왜 보이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근데 x는 29가 되면 안 됩니다. 왜죠? 20-x가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x는
20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x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석이는 이 87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29 곱하기 3이라는 게 많이 보였을까요? 빨리 보였을까요? 이런 걸 가르치진 않습니다. 원래 교육과정상. 그래서 살짝만 얘기해보면 선생님은 87이라는 걸 볼 때요. 어떻게 봤냐면 얘를 30 빼기 3으로 본 겁니다. 왜 30 빼기 3으로 봤느냐? 이걸 보십시오. 90 빼기 3으로 본 겁니다. 죄송해요. 왜 90 빼기 3으로 봤느냐? 90도 3의 배수죠. 3도 3의 배수죠. 인수분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87을 90과 3으로 빼버리면 야이는 3으로 묶었을 때 3의 30 빼기 1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9 곱하기 3이 보인 겁니다. 이게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연습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에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밀기 게임 하고 있습니다. 밀기 게임. 밀기 게임. 나중에 그 외 좀 깊은 내용들은 나중에 실전 대비할 때 많은 문제지를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데 문제지를 많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3학년 1학기 1강 기출문제를 드렸죠. 그리고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고학년이 될 때 제가 계속 검사하면 수학 개판됩니다. 어느 정도의 틀은 잡아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시간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모르는 문제 체크해서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푸는 학생 있는 거 알지만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풀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건데 제가 그 전에 5페이지로 잠깐 올 건데요. 문제 조금 풀게요. 거기 보면 어떤 수학책을 펼쳤더니 자, 거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두 면 쪽수의 곱이 210이었다. 두 페이지에 곱이 210이었다. 처음 페이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자, 제가 지금 답은 맞았지만 요걸 좀 해주세요. 전 강의하고 이어집니다. 두 페이지의 곱이 240이라고 하니까 얘가 첫 번째 페이지를 x로 놓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x 플러스 1을 놓는다. 210 이렇게 했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10은 0 xx 14 1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첫 번째 페이지는 14페이지 이렇게 구했습니다. 답은 맞았죠.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섭섭합니다. 왜 섭섭할까요? 저는 다른 페이지였으면 이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걸 좋아했지만 210을 만약 외워져 있지 않는 건 우리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 곱하기 15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실전에서 210이 나왔다면 14 곱하기 15인 겁니다. 얼마 전에 수업 때 했습니다. 15의 제곱 225고 비하학적으로 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16 곱하기 15도 외워져 있지 않으면 전 섭섭합니다. 물론 못 외워도 되지만 제가 왜 이런 거에 민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중1 때부터 제곱수를 외우더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은 명백하게 29의 제곱 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풀 수 있죠. 근데 저는 왜 16 곱하기 16을 이 목숨을 걸고 있느냐, 16 곱하기 16은 우리가 256이라는 게 암기돼 있죠. 근데 16 곱하기 15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한 칸이 줄어든 겁니다. 1만큼 줄어든 거죠. 256에서 16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2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의 제곱이 256이라면 16 곱하기 15를 읽을 때 16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의 제곱이 225일 때 15 곱하기 14가 212인 이유는 15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됐다면 17의 제곱은 289일 거고 17 곱하기 16을 할 때 아마처럼 17 곱하기 16
12, 23개, 230, 6, 7, 42, 272 기억자 원법 쓰고 있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르면 그냥 일반적인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쓰세요. 270인데 그게 아니고 289보다 뭐가 줄어들었다? 17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70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15를 저는 치렀습니다. 14 곱하기 14.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죠. 14 곱하기 15가 210이라면 14 곱하기 14는 뭡니까? 196이죠. 작은 제곱수에서 올라올 때는 14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시간 되면 기억자 원법 다시 한번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인도 아이들처럼 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좋아, 지금 해버립시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지금도 만약 10의 자리가 같은 두 자릿수 곱셈, 여러분들이 만약 10의 자리가 같은 두 자릿수 곱셈, 10의 자리가 같은 두 자릿수 곱셈입니다. 이게 이 법칙은 10의 자리가 같을 때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도 24 곱하기 26 10의 자리가 같은 두 자릿수 곱셈입니다. 이걸 64, 24, 6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봐서 또 망한 겁니다. 강병석이 얘기하는 기억자 원법 했죠. 20이 30개 있는 겁니다. 24개 더하기 6개. 가로로 바라보시죠. 바람. 20이 24개 더하기 6개. 20이 몇 개 있죠? 30개 있죠. 20이 몇 개 있다? 30개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20이 24개 더하기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 곱하기 4에서 24, 624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애들은 배다수 확인해가지고 19단까지 배웠습니다. 이게 왜 되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20 플러스 4, 20 플러스 6 아닙니까? 20이 20개, 20이 26개, 20이 4개에서 20이 30개 아닙니까? 20이 20개, 20이 4개, 20이 6개 아닙니까? 이걸 읽을 때 20이 20개, 20이 4개, 20이 6개 이렇게 읽는 겁니다. 20이 20개, 20이 4개, 20이 6개 이렇게 읽는 겁니다. 분배 법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20이 20개, 20이 20개, 20이 4개, 20이 4개 마지막에 20이 6개, 20이 6개 이렇게. 그래서 TV에 가끔 그런 애들 나오죠.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TV에서 갑자기 32 곱하기 35 하면 얘들이 만약 이거를 암산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박수 칠 게 아닙니다. 10의 자리 같은 두 자릿수 곱셈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자 원법 쓰고 30이 몇 개 있습니까? 37개 있는 거죠. 30이 37개 있으니까 30 곱하기 37을 머리로 하는 겁니다. 900에다가 210 한 거니까 그냥 1110 한 겁니다. 이렇게 5, 20 해가지고 1120에서 끝낸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37개, 1130에서 끝난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이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뭐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이 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빨리 못한다. 어떻게 보면 여기 제목이 하나 더 들어가야죠. 10의 자리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자, TV에서 42 곱하기 48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빨리 계산 뭐 하고 있죠? 아닙니다. 뭐 할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스피킹 해야죠. 40이 몇 개 있는 겁니까? 50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40, 50이 어렵습니까? 2000 아닙니까? 28, 16입니다. 그래서 5016 이렇게 2016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TV에서 나오는 유형은요 딱 떨어지게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33 곱하기 37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합니다. 33 더하기 7 할 때 10의 단위로 가죠. 그래 계산이 어렵지 않죠. 30 곱하기 40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1200이죠. 1221입니다. 이거 계산할 때 가만 안 둬. 1221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우와 씨발 졸라 계산 잘해. 그거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그래서 인도 애들이 여러분들 잠깐 와볼까요? 왜 여러분들이 인도 애들이 19단을 배우느냐? 걔네들은 10의 자리를 곱할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거고 인도 애들은 11 곱하기 17 11 곱하기 19 할 때 인도 애들은 19단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때 얘는 11 곱하기 17을 하는 게 아니고 10이 18개 있다. 180 7이는 집에서 187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이 20개 있다. 9 이런 거에서 209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의 제곱 121 암기되어 있는 애들은 11 곱하기 11에서 12 12개 있다. 120,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한 겁니다. 12의 제곱 144, 12 곱하기 12, 12 14개 있다. 142, 2 있는 4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곱수 할 때 이젠 더 압니까? 27의 제곱하면 22, 34개 있다. 그래서 680, 7749, 729 이렇게 외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명백히 얘기해서 제목이 10의 자리가 같은 두 자리의 수 곱셈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문법을 쓰면 안 됩니다. 10의 자리가 다릅니다. 꼭 필요하다면 기술을 가르치겠지만 교육과정에 이런 계산이 있을 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과정 써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뭐 직선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해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그걸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학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어쨌든 자 210이라는 얘기는 14 곱하기 15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제가 제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 자,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의 활용. 항상 애들한테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는 문자를 2개 쓰라고 합니다. 하나의 수를 x로 놓으면 다른 수를 y로 나눠.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는 미지수를 2개, 중1 때는 미지수를 1개 쓰라고 합니다. x만 쓰라고 해요. 중2 때는 미지수를 2개 쓰라고 합니다. 중3 때는 다시 미지수를 1개만 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의 활용을 할 때 미지수를 2개 쓰는 건 옳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개의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정사각형 같지 않네요. 2개의 정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스퀘어 2개의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제가 여기 길이를 만약 10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또는 1학년 학생들은 2학년이 맞겠죠? 여기를 x로 넣으면 여기를 y로 놔서 x 플러스 y는 10, y는 10-x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x면 그냥 여기 10-x로 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의 넓이 뭐죠? x의 제곱입니다. 야의 넓이 뭐죠? 10-x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야의 넓이 합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야의는 x 놓고 10-x 놓으면 x제곱 더하기 10-x의 제곱은 전체 넓이가 되겠죠. 학교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2차 방정식의 활용을 하는 겁니다. 왜 정사각형으로 주는 줄 알겠죠? 야이도 정사각형으로 줘야 야이가 x고 야이 역시도 뭡니까? 10-x니까 이 하나의 길이로 넓이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는 어디 펼쳐나가면 7페이지 13번입니다. 별표만 해주세요. 4개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면에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 그리고 대각선의 총합공식, 그리고 쪽수 문제 210페이지 아까 했던 거, 그리고 2개의 정사각을 붙인 유형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또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평면을 잘라서, 무슨 얘기냐, 이런 평면이 있는데 혹시 그려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 어떤 이제 사절지 두꺼운 종이를 깔아놓고 요걸로 일단 박스를 만듭니다. 박스를 만들 때 우리는 여기를 잘라줍니다. 여기를 잘라줘요. 자, 잘라줘요. 잘라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폭을 하겠죠. 괜찮으십니까? 평면을 입체로 만들 때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면이면 좀 잘라야 올리고 하죠. 그러면 잠깐 학교 선생님께서는 여기를 자를 겁니다. 여기를 자르고 유형입니다. 야이 갖고 뭘 만들어라? 이런 입체를 만들겠죠. 입체를 만들 때 당연히 윗면은 뚫려 있겠죠.
틀려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부피에 관해서 얘기할 겁니다. 부피에 관해서. 무슨 얘기냐? 괜찮으십니까? 문제도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다시 그림을 복구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있는 문제와 똑같이 제가 여기 14페이지를 보면 여기 3, 3이라고 주어졌어요. 7페이지 14번 7페이지 보면 문제를 그냥 똑같이 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똑같이 해버리면 두 번 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부피가 23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든 부피가 231이래요. 단위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문장이 뭐라고 주어 있냐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길다. 가로의 길이가 거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 구하라는 걸 x로 놨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로의 길이를 x 구하래. 세로의 길이가 x고 가로가 x 플러스인데 야이를 잘라가지고 야이 부피를 만들었는데 부피가 231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이를 만든 건 누굽니까?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러면 야이 길이를 벌써 주어진 거 아닙니까? x 플러스 4에서 33 잘랐죠? 6만큼 빠졌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는 어떻게 될 겁니까? x 플러스 4에서 6만큼 빠진 x 플러스 4에서 6만큼 빠진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이는 어떻게 될 겁니까? x에서 6만큼 줄어든 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 거예요? x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른 폭, 일정한 폭이 높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야이를 잘랐다는 건 이렇게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붙여서. 자른 녀석이 뭡니까? 높이라는 말을 스피킹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른 부분은 접어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 뭐다? 아, 3 x 플러스 몇입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 야이가 뭐다? 231이라는 걸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언어를 얘기해 봅시다. 3은 높이, 줄어든 가로, 줄어든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는 높이, 부피. 풀 때 양변을 3으로 나눠서 풀면 3으로 나눌 수 있죠. 231은 3의 배수죠. 2 더하기 3 더하기 1은 3의 배수니까 나중에 특강할게요. 지금 좀 하기 그렇고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3으로 나누게 되면 70 몇이에요? 77 아닙니까? 괜찮아요? 77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해서 푸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병석이는 어떤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을 일정한 폭으로 잘랐을 때 그 자른 녀석이 뭐다? 바로 높이란 얘기입니다. 자른 녀석이 높이기 때문에 뚜껑 없는 부피를 구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잘랐기 때문에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윗공간이 뚫렸는데 출제자가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죠. 건널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돼 있고, 자, 2개 정도, 3개 정도 남았네요. 자, 이제 단변 문제를 할 건데, 단변 문제가 뭐냐? 단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자, 단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농장이나 또는 집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다고 칩시다. 병석이가 방에 있는데, 병석이가 이 방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겠다 했는데 공간을 가장 쉽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의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공간 만들지 않아요. 물론 텐트 같은 거 만들 수 있지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나무로 만들 거라면 여기 공간 안 만듭니다. 병석이가 어떤 방 안에서 나만의 공간을 또 만들 거면 나는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듭니다. 벌써 기존의 벽이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활용이죠. 우리가 활용할 때 활용은 뭡니까?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공간을 만드는 게 좋다면 우리가 어떤 벽면을 뭔가를 만들 때 한쪽의 벽면을 그냥 이용하는 게 낫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농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쳐봅시다. 강아지를 우리 안에 가둬놔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아빠
나 벽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울타리 칠게. 여기 울타리 만들게. 여기 벽이야. 그래야 울타리에 대한 철사를 적게 쓸 거 아닙니까? 그게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를 x로 놔보겠어. 그럼 자연히 여기 뭐죠? x라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30 이걸 철로 볼게요. 그냥 선으로 볼게요. 길이로 볼게요. 폭은 높이는 안 볼게요. 그래서 선으로 보겠다고요? 단철조망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30m를 샀다고 칠게요. 여기 뭐가 됩니까? 30-2x 되겠죠. 그럼 30-2x 곱하기 x가 울타리에 뭐가 됩니까? 넓이가 된다는 얘기죠. 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를 x로 놨을 때 여기를 x로 편하게 놔야 돼요. 그러면 벌써 11번 문제 봐보십시오. 11번 문제 거기 단평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밑줄 그어야 됩니까? 넓이가 63인데 넓이가 63제곱미터인데 이거 뭐 단위가 볼 필요 없는 거고 얼마만큼 샀대요? 철망을 23m만큼 샀대요. 그럼 여기 x예요. 여기 x예요. 여기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한 게 누가 됐나? 63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죠. 활용이죠. 최소한의 조건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될 거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런 간편한 문제를 주실 겁니다. 주실 거예요. 자, 2개 정도 더 남았습니다. 2개 정도. 자, 2개 정도 남았는데 좀 더 풀고 싶긴 한데 몇 개만. 식만 세우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또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형은 뭐냐면 또 이번에 삼각형을 그려놓고 어떤 점을 이동시킬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삼각형 ABCD를 그려놓고 유명한 문제만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수험생이 아니었으면 전부 다 국어로 만들어졌을 텐데 수험생이니까 국어로 만드는 건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 머릿속에 있지만 자 학교 선생님께서는 여기 하나의 점을 잡아주실 겁니다. 물론 이쪽에서 잡아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 유형 바꾼 건 다 했습니다. 다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포인트. 알파벳 순서에 따라 O, P, Q, R이니까 여기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점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 점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점이 움직일 때 야이가 분마다 움직일지 초마다 움직일지 모르지만 초면 x초 위에 얼마만큼 움직일까? 분이면 x분 위에 얼마만큼 움직일까? x분 위에 얼마만큼 움직일까? x분 위에 얼마만큼 움직일까? x분 위에 얼마만큼 움직일까를 머릿속에 되뇌이셔야 됩니다. 왜냐? x분만 분에 얼마만큼 움직이냐를 알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문제하고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치니까 제가 보면 여기 보니까 오케이 여긴 1초 오케이 여기는 매초 1cm 여기는 매초 2cm 이렇게 주어집니다. 뭐 만들 수 있지만 거기 일단 보면 AB가 8cm BC가 12cm 전제 조건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디 하고 있냐면 15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자 당연히 주어질 겁니다. 자 매초 1cm 물론 저는 매초 1cm가 말이 나오면 x초 위에 xcm가 움직이는 걸 알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아직 적응이 안 될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초에 1cm입니다. 2초에 2cm 움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x초 위에 xcm만큼 움직이는 거겠죠? 이런 현상은 중학교생이니까 해주는 거지 그냥 x초 후에는 여기 xcm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x초 후에는 여기가 xcm겠네. 이 p가 이만큼 온 겁니다. x초 후에는 여기서 x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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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면
남은 길이는 뭐가 됩니까? 8-x가 되는 거죠. 남은 길이는. 내가 왜 남은 길이를 추측하고 있냐? 학교 선생님은 여기 왔을 때 야이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을 물어볼 거거든요. 야이가 직각삼각형이 직각이니까 야이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을 물어볼 거예요. 야이는 지금 몇 초 2cm라고 했죠? 그러면 1초에 2cm만큼 움직입니다. 그러면 x초 후에는 2xcm만큼 움직이겠죠? 그러면 x초 후에는 야이는 얼마만큼 갔냐면 x초 후에는 야이 q는 2xcm만큼 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학교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께 두 개의 점이 있는데 x초 후에 야이는 xcm만큼 가서 여기 있을 거고 야이는 x초 후에 얼마만큼 가서 2x만큼 갔을 거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x초 후에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식을 세우게 만들 수 있죠. 여기 전제 조건 아까 8로 주었으니까 여기는 8-x고 여기는 그대로 2x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8-x이며 학교 선생님은 거기 넓이를 주어줄 겁니다. 넓이가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15cm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15cm. 이거 풀면 x값이 두 개 나오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두 개 있다는 겁니다. 네? x가 이렇게 있을 때 있는데 이럴 수도 있죠. 뭐 풀진 않을게요.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쪽이 더 줄어들고 이쪽은 더 커져서 이럴 때 x가 두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안 돼요. 괜찮습니까? 우리 풀어야 돼.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못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점에 움직인 것 절대 못 풀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x초 후에 그 점은 얼마만큼 움직였느냐가 코멘트입니다. x초 후에 그 점은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그게 교육 과정입니다. x초 후에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죠. 자, 두 개 정말 딱 두 개 하고 안 하겠습니다. 두 개. 자, 7번 발표 부탁드립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차 방정식에 활용하면 두 자리의 자연수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 A, B가 있다. 제가 이렇게 두 자리의 자연수 나오면 항상 스퀘어를 쳐주죠. 스퀘어를 안 쳐주게 되면 곱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두 자리의 자연수 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항상 스퀘어를 쳐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확률과 통계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거를 표현할 때 이 수의 크기를 물어보면 야이는 10의 자리고 야이는 뭡니까? 1의 자리니까 10a 플러스 b라고 했습니다. 만약 두 수가 바뀌었다면 10b 플러스 a입니다. 중학교 1학 2학년 때는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y로 놓고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y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 수는 바뀐 수와 관계에서 풀었습니다. 처음 수는 바뀐 수의 관계에서 풀었다고요. 미쳤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2학년 때도 두 자리의 자연수를 주고 처음수, 나중수 이렇게 바꿔줬다고요. 자릿수를. 그러면 중3 역시도 바꿔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면 중학교 때는 1차 방정식으로 못 풀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바꾼 수를 막 제곱해버릴 겁니다. 중학교 때는 제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바뀐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몇이 작다, 몇이 크다 이렇게 했어요. 제곱하지 않았어요. 왜? 1차식으로 풀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제가 해설지에는 이 마지막 문제를 풀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었는데
좀 해설지하고 다르게 풀겠습니다. 왜냐면 해설지 공부도 하고 해설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해설지 방법도 괜찮은데 똑같이 풀어주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자 7페이지 16번 문제 고등학교 1학년 책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게 또 문제를 똑같이 해버릴게요. 한 번에 다 풀어보고 싶으니까. 자, 여기 지금 큰 반원이 주었는데 단위는 적지 않겠습니다. 일단 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2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여기 지금 반원을 2개 이렇게 더 그려주실 겁니다. 그래놓고 뭐 어떻게 넓이가 여기 넓이가 주어지든 또는 안의 넓이가 주어지든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넓이가 주어지든 또는 반대로 뭐 여기 넓이가 주어지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싶은 건 오로지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도 저하고 또 물론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알지만 저 역시도 좀 저하고 똑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힘내세요. 무슨 얘기냐? 저는 여러분들 중에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20-x로 놓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x로 놓으면요, 이 반지름이 2분의 1x가 되고요, 여기 반지름이 2분의 x가 됩니다. 여기 반지름은 2분의 20-x가 됩니다. 그럼 넓이를 구할 때 분수 형태가 나와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풀겠다는 학생이 있을까봐 해설지엔 이렇게 쳤습니다. 전 이렇게 안 풀 거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야이를 만약 이렇게 나눠서 무슨 말이냐, 여기 중심을 찍으세요. 다 끝나가요. 중심을 찍고 여기 AA 놓으십시오. 중심을 찍고 BB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 때만큼은 AA, BB 이렇게 나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이렇게 놀면 머리가 연산이 잘 됩니다. 한번 설마 이렇게 쓰십니까? 2A 더하기 2B 20 이거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A 더하기 B가 10 아닌가요? A 더하기 B가 반이니까 이렇게 노는 순간 A 더하기 B는 10이며 B는 10-A로 명백하게 이 B에 대한 반지름이 미끈하게 10-A로 나와버립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다 끝나가죠, 제자님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이런 형태가 지금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를 B로 놓는 게 아니고 여기를 지금 B로 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놔야 될 겁니까? 10 마이너스 뭡니까? A겠죠? 좀 더 빨리 하는 학생은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야이하고 야이 더하면 10이죠. 야이하고 야이 더하면 반이니까 10이죠. 그러니까 그냥 A면 10-A 아닙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일반 학생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전체가 20이라면 야이 반지름 가져오면 10이니까 여기가 A고 10-A로 놔주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제 하나 물어보죠. 자, 전체 반원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자, 반원의 넓이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이 문제를 풀 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어쨌든 반원은 2분의 1 파이 r 제곱입니다.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고 반원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전체 반원은 2분의 1 파이 10의 제곱입니다. 전체 반원은 2분의 1 파이 r이 10이죠. 10의 제곱입니다. 그럼 야이의 넓이는 뭡니까? 2분의 1 파이의 a의 제곱입니다.
야의 넓이는 뭡니까? 2분의 1 파이의 b의 제곱이지만 b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10-a의 제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님들. 받아들이는 게 틀려. 저는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 했지만 제자님들은 그냥 2분의 1 파이 r 제곱, 2분의 1 10의 제곱, 2분의 1 파이 a 제곱, 2분의 1 파이 10-a 제곱. 그러면 여쭤보죠. 여러분, 야이하고 야이 더하고 색칠한 부분 다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되겠죠. 여기를 넓이가 S1, 여기를 S2, 색칠한 부분을 S3라고 하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는 전체 넓이 2분의 8 파이 10의 제곱입니다. 물론 이렇게 적어주기에 해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파이도 숫자니까. 이거 더 좋아하시죠. 그러면 S1의 넓이는 뭡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2분의 1 파이의 a의 제곱이겠죠. S2의 넓이는 뭡니까? 2분의 1 10-a의 제곱이겠죠. S3는 주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 문제에 S3는 주어져 있어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21파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문제에 주어진다고요. 그럼 병석이는 주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주어집니다. 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주어지느냐? 초점은 지금 여기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를 주어져야 여기를 구할 거 아닙니까? 물론 반대로 여기가 주어져서 구할 수 있지만 그럼 바로 나오니까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적었지만 솔직히 이것도 싫어합니다. 제자님들. 왜 싫어하냐고요? S1에도 파이가 있고 S2에도 파이가 있고 S3에도 당연히 파이가 있겠죠. 원에서 뺀 거니까. 그러면 너네 물론 아니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파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파이 적어주지도 않았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당연히 2분의 1을 죽여야 될 거니까 a제곱 10-a의 제곱 플러스 42는 어떻게 됩니까? 100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1을 곱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여기서 조건을 하나 줄 거예요. a는 b보다 크다. 누가 큰지 그림으로는 알 수 있지만 명백히 해줘야 되니까. 그럼 볼게요. 다 끝났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끝났습니다. a의 제곱 100 마이너스 20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2는 0입니다. 뭐하고 있나요? 100입니다. 미안해요. 자, 100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42는 0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은 0입니다. a 성칠 마이너스. a가 3이면 큰일 나죠? a가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7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도 뭘 구하래? ac 구하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2. 괜찮아? 여기 됨시냐? 이런 식으로 스토리화하지 않으면 자, 이제 수업 끝났는데 잠깐만. 하나 물어보게. 문제는 안 풀 거야. 요 그림 하나 그려보자. 내가 이 그림은 설명 안 한 이유가 있어.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는 아까 치면 이런 거였잖아. 폭을 이렇게 유럽 국기처럼 했잖아. 밀어주는 유형이. 예. 요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넓이를 물어보거나 또는 요 넓이에 대해서 물어봐. 그래 봐봐. 자, 내가 이 넓이 물어볼 땐 그나마 뭐라고 하면 안 할게. 이 길이에 나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 넓이 할 때 이 바깥에 부분 넓이 할 때 자, 무슨 유형이야? 바깥의 넓이를 물어보면 바깥의 넓이를 따로따로 보면 다 미친놈이야. 전체에서 뭐 안에 빼는 유형이다 무조건. 이해되지 뭔 말인지? 괜찮아? 이런 유형은 전체 넓이에서 안의 유형을 뺀 다음 구해야 돼.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 문제 있으니까.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